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국제법으로 시사 읽기 좀 다뤄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네. 러시아 군용기, 네.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에 대해서 네.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쐈습니다. 네. 것에 대해서 네. 좀 짚어볼게요. 그것도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이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 번씩 날아올 때마다 네. 그러니까 날아온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미사일을 쏘아 올릴 네. 때마다 가슴이 좀 철렁철렁. 네. 아니 대화 안 됐는데 네. 왜 자꾸 무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네. 네. 예전에 그런 뭐 만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짧은 그 시사 카툰인데 이제는 만화에서 김정은 네. 그러니까 그 뭐죠? 국무위원장이 맞나요? 네. 정식 명칭이 네네. 그렇게 되나요? 그 사람이 형아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쏠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야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넌 절대 아무거나 쏘지 마. 그러니까 뭐 음식을 쏘든 그러니까 우리 왜 네. 쏜다는 표현 쓰잖아요. 네네. 그걸 활용해서 했던 그런 만화 한 컷짜리도 기억이 나는데 자 7월 25일입니다. 네. 전 이 무기 이름은 좀 낯설어요. 그러네요. 저도 뭐예요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저도 네. 무기 체계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또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또 발사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뭐 뭔지 정확하게 모르니, 네네. 그러니까 예. 뭐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이 쏘아 올려졌다라고 처음에 이제 일보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25일에 발사를 했고 네.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것도 법적인 왜 문제. 법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네. 예. 네. 쐈습니다. 지금 그걸로 뭐 문제가 또 많죠. 또 네. 시끌시끌하고 네네. 북한이 두 발을 쏴서 이제 420km 정도 날아간 게 있고 한 네. 600km 정도 날아간 게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이제 미사일을 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원래 이제 군사 합의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훈련이 재개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한번 과시를 했을 수가 있죠. 우리도 네네.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의 과정에서 한 시험 발사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했을 수가 있는데 미사일은 매우 많은 정치적 함의를 가진 무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판단할 문제들은 아니에요. 네네. 되게 조심스러운데 북한이 피죽도 못 끓여 먹으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했죠. 네. 우리 생각에는 야 저거 인민들 먹여 살리지 왜 저 핵실험할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이면에는 하죠. 네.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안보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짐작을 하시는데 네네. 그 이면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추측일 뿐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짜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업적 이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냈을 확률이 많죠. 네, 피죽도 못 끓여 먹는 북한이 비싼 무기 계속 쏴댈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런 식의 무기 거래상들이 북한과 영업을 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디스클레이머를 드리는데 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사업적인 문제죠. 네. 아니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남한에서 준 거 가지고 무기 만들잖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이나 네. 뭐 금강산 관광에서 네, 나오는 그건 뭐 돈이나 진짜 뭐
세 발을 핍니다. 세 발을 피도 안 될 것 돼요.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우리의 햇볕 정책은 정말 글러먹었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네. 보시면 정말 그거는 뭐 무기 예, 맞습니다.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소위 퍼주기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게 그 퍼주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도 10조 정도 100억 달러 썼거든요. 네네.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100억. 10조 우리 돈 10조. 10조 썼으면 예. 1년에 1조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보통 4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400조 당시만 해도 300조쯤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의 300분의 1, 네. 1년에 300분의 1을 써서 네. 적성 국가를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어허.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사상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금강산 관광 중에 사상한 박광자 씨도 노무현 정부 끝난 이후에요. 그렇네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 뭐 우리 수출이 지금 5천억 달러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예산 전체의 300분의 1 정도를 그것도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적성국의 어떤 군사적 대응을 막아내면 투자도 올라가고 증시도 올라가고 시장도 넓어지고 해외 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가성비 아주 네, 좋은 예, 맞습니다. 통치였는데. 그런 방식이었죠. 다시 이제 그거는 좀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퍼주기라는 프레임이에요. 야, 퍼줬다 그러면 그러는데 사실 안 퍼줬습니다. 어. 퍼줄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대요. 예, 북한 불만 많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주냐고. 네, 불만. 그러니까 흔히 머릿속으로 우리가 정말 막 트랙터로 이만큼 예. 해갖고 퍼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겨우 삽질 하나 맞습니다. 해준 숟가락으로 예. 한번 퍼준. 그리고 뭐 군량미로 지원됐다는데 이미 도정된 쌀을 줬기 때문에 3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먹을 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분야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네. 좀 이것도 오늘 다른 얘기인데 예. 미국의 그 패트리엇 액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북한 관련 법안들을 보면 너무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예컨대 요만큼 주고 이만큼 열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런 거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지만 당장은 안 되는 건데 야 우리가 쌀 줄 테니까 너희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퍼주기라는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네.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네. 북한과 지금 남한의 이런 대치 체제가 자신들의 어떤 이 속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네. 아니면 군사적으로든 이익이 되는 집단들은 네. 북한이 계속 저렇게 맞습니다. 딴지 걸어주고 네. 무기 만들어주고 네. 쏘아주고 네. 적절할 때 자꾸 뭐 이렇게 대립각 세워주고 이러는 게 그들의 이익에 맞다면 뒤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미국도 생각이 중국도 들어요. 바라는 거였죠. 미국도 중국도.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무기 사업자들이 끊임없는 그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전 지구상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한이 대미 봉쇄 전선의 최전선에서 중국을 대신해서 많은 걸 했죠. 예컨대 2002년인가 2000년대 말에 있었던 그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그거는 북한이 남한을 때린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때린 거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누구도 전 세계 맞아요. 이 한반 한국을 넘어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딜을 잘했는데 어쨌든 그 미사일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 군사적 대치가 그 사업 영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 있죠. 그러네요. 끊임없는 적대적 공존을 해야만 자신들의 치부가 가려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양산되는 그런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고려를 좀 해볼 네네. 수 있는 이게 막 정설이고 이게 명확합니다라고 단어는 못하겠으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넓혀볼 그 수 이변의 있다는 문제들이 생각이 있죠. 들고요. 요번에 그 북한 이제 미사일이 네.
저기 안보리 그 결의 위반이냐? 예, 그것도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큰 문제죠. 네. 안보리 결의에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18745 결의에서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금지한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북한의 두 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가 맞습니다. 결의 위반이 맞고. 결의 위반이 맞습니다. 예. 근데 과연 제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 뭔가 좀 그러실 거예요. 저도 네. 뭐 그 무기 체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장사정 포와 달리 추진체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진체가 공중으로 쏘아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그 어떤 주 동력에 의해서 거기까지 날아가는 네.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사일은 로켓 체제인데 인공위성처럼 평화롭게 거기다 인공위성 들고 평화롭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탄을 집어넣고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목표가.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99%는 똑같대요. 99%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인공위성으로 올라가느냐 폭탄으로 가지고 가느냐가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번에 쏜 것도 탄도미사일 지금 무기용으로 개발해서 시험 발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정치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맞아요. 네. 맞는데 400km에서 600km 정도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사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단거리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중거리용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단거리용은 뭐 짧고 700km 내외. 그러니까 이번에 단거리 벌리스트 미사일 그러니까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죠. 네. 그다음에 1000km 내외가 있고 그다음에 이 IRBM이라고 해서 인터리저널 그러니까 지역 간 그래서 2500km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제일 ICBM이 제일 위협적이었죠. 대륙간 1만 km 이상. 그러니까 6000마일 이상을 날아가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위험했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ICBM을 북한이 쏘아 올려갖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참 피죽도 못 끌어먹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머리 엄청 좋은데 제가 그쪽 관계자들한테 얘기해봤더니 몇 명의 그 천재들이 있대요. 로켓 과학자들이 천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겠죠. 뭐 이름도 들었어요. 무슨 김일성 대학의 그 한국에 천재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들 남북한 똑같습니다. 똑같은 민족인데요. 그럼요. 천재. 예. 그래서 이제 ICBM은 문제가 이 ICBM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발끈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IRBM만 해도 뭐냐 하면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나 오키나와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만 문제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파일을 깠죠. 예. 지난번에 그 북미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IRBM은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600km짜리 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국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펄펄 뛰었는데 일부 또 안보주의자들이 펄펄 뛰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기분 나쁘지도 않고 언짢지도 않고 괜찮아 애들 많이 그런 거 하는데 many people 그러더라고요. 또 그냥 그 사람은 그 영어도 many people 우리가 뭐 미사일 들고 다닙니까? many people 그러면서 이게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보리 제재는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의를 위반하긴 했습니다만 엄밀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ICBM하고 ICBM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요. IRBM은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를 타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발끈했거든요. 실제 미사일을 쏘는데 그 미사일이 장사정포면 충분히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데 굳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과 거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얘기지만 1953년 이후에 북한의 대외 정책의 기본 원리는 모든 이 한반도 그들 말 표현 조선반도 문제에 남조선 니들은 가라 우리 미국하고 직접 교섭하겠다. 네. 그러니까 링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데 아예 거물급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판돈을 키우는 겁니다. 판돈이 너무 커지면요. 아무리 그 빅 그 트레이더들도요 불안하죠. 제가 저쪽에서 올인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나? 이렇게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전이 그런 전략이 북한의 대외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60여 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위반을 했다면은 안보리 결의 18745 제 2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저기 채택된 결의죠. 네. 왜냐하면 핵실험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이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통과된 결의에 위반이긴 하지만은 제재를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를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건드리긴 하는데 선은 안 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에서도 그게 뭐 그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뭐 큰 위협은 절대 아니었어라고 평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측에서도 이번 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니네 이렇게 뭐 자꾸 군사 훈련하고 네.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올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맞습니다. 약간 이게 네. 으름장 놓는 그런 그런 정도의 거죠. 그런 성명 같은 걸 또 네.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려면은 딜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어야죠.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이 세상에 협상할 사람 없어요. 그건 네.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우리도 미사일 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모든 걸 파기하면 우리도 다시 핵으로 가. 라는 어떤 식의 위협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자꾸 미사일이 쏘아 올려지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아니 정말 북한 믿을 수 없는데 네. 뭘 믿고 지금 자꾸 이번 정권은 저렇게 다 봐준다고 하고 그냥 뭘 해도 오케이 아니요, 하고 안 그랬습니다. 있냐고 이런 식으로 네. 니네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 듣는 거야 뭐 이런 네, 이야기 그런 거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들었는데 제가 깨볼게요. 네. 네, 그걸 제가 국제법적으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뭘 믿냐고요? 네. 그래도 불과 2년여 전에 핵실험했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핵실험 안 해요. 미사일이요. 레드라인 안 넘습니다. 네. 북한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북한도 밟으면 잭소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느 법규에 어느 국제정치에 어떤 주권국가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막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북한이 지금 많이 수세에 몰려 있고 뭐 북한이 가끔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없고 중단하라는 그런 식의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북한도 일종의 주권 국가인데 분명히 예. 국제법상 주권 국가인데 북한이 왜 모든 거를 내놔야 되죠 지금? 죽기 전까지는 버텨야죠. 아니 제가 북한을 지금 자꾸 자기 검열하는데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북한을 포용해서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결국 그들을 민주화시키고 우리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그 저기 붕괴론에 네, 기초하는데 아, 자, 그거는 예. 근데 첫째 아까 지금 안보리 결의는 넘어갔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선을 안 넘었어요. 네네. 폼페이오 얘기했고 네. 트럼프도 얘기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근데 일반 국제법상 그러면은 미사일 개발이나 시험 발사, 배치가 국제법상 위반이냐? 네.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하나하나 짚어봐 네, 전 주세요. 세계에 현재 네. 미사일을 위법화시키는 조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어요. 또 예. 쏠 수도 있고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안타깝게. 단지 북한이 위반한 거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겁니다. 안보리 결의는 분명히 국제법상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한 국제법이기 때문에 위반한 건 맞는데 네. 일반 국제법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만을 제재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법상 네. 미사일을 위협화시키는 조약은 없어요. 이제 미사일 관련 조약이 두 개가 대충 있는데요. 네. 이제 대체 첫 번째가 이제 그 안티 볼리스틱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 제한에 관련된 조약이 있는데요. 네. 1972년에 이제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너무 미사일 또 핵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한하자는 조약을 체결을 했죠. 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거 미국이 깼죠. 왜 깼냐 하면은 그 레이건 때 그 우주 개발 그 우주군 문제 이 스타워즈라고 해갖고 스타워즈가 뭐냐면 이렇게 소련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 성층권으로 우주 공간 날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그 우주 무기가 있다가 이거를 레이저로 쏴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데다 엄청난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예. 레이건 정부 때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 전략무기 죄송합니다. 이 탄도미사일 제한에 관련된 조약이 사실 이 국내법하고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일이 됐어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무기 거래 조약이 있습니다. 예. 암스 트레이드 트리티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채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엔에서 그 찬성 154, 반대 예. 3, 기권 23으로 굉장히 예. 했죠. 그런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인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무기 거래의 거래 대상 중에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 밖에 다른 무기까지 합쳐서 미국 내 총기 소지 합법을 과 배치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기 거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네. 무기 거래하지 말자고 통계단 내린 미국으로서 매우 슬픈 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북한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제법이라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 똑같이 법 앞에 만국이 평등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물론 국제정치 현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런 미사일을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줄여가면서 그렇죠. 다 같이 구축을 해야 되는 줄여가면서 거죠.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예. 좀 줄여가면 다른 나라도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나날이 그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예, 경우.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위협을 한다면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군사적 위협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자신들의 국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돌아오면 어떤 주권 국가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배치하고 사용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상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법규가 없어요. 그 국제법 소용없다. 그렇지는 않죠.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강대국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국제법에 제일 마지노란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안보리 결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네. 안보리 결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북한은 넘지 않는 거죠. 줄타기를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우리도 북한을 어떻게 대응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나오는 거고 네. 특히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는 좀 안 하고 줄였죠. 네. 줄였는데 이번에 사실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군사훈련이 진행되니까 군사 동맹의 핵심이라고는 하는데 좀 조정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해공군 중심이라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도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대응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 미사일 관련해서 조약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북한 입장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렇지만 자꾸 우리 영토 안에서 네. 이런 무기가 막 쏘아 올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이 물론이죠. 없잖아 있잖아요. 예,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거죠. 그럼요. 이런 북한 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네.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윈윈이라는 생각이 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무기 거래업자들이 껴요. 무기 거래업자들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끊임없이 그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그래서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북한이 이런 미사일 개발 쪽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북한은 더더욱 미사일과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을 없기 것 때문에 같아요. 이거는 제3국에 나가서 얘기를 해봐도요. 한참 핵실험할 때도 독일이나 프랑스 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어쩌서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도 그래요.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핵무기 개발해서 막 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얼마 전에도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NPT 또 8퇴에서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완전히 자유 세계의 동맹 관계 자체를 이탈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예, 북한은 북한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 무역의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NPT 탈퇴를 하기도 전에 한 이틀이면 한국 경제 전체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대외적으로 함께 바꿔나가는 경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우선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좀 조정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단지 그것이 미국, 한국, 북한, 뭐 중국 이런 데만 한정된 게 아니라 네. 그 이면에 그 굉장히 사악한 무기 거래업자들이 이 국제 정치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움직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일종의 추정으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미국의 업자들과 완전히 손을 뗐을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의심을 좀 했어요. 네네. 막 실험할 때도 저 돈 어디서 나오지? 라고 그렇지. 했을 때 분명히 저런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무기 쪽으로 얘기가 가면 네. 미국의 그 총기 규제가 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네. 뭐 총기 사고 나고 그러면 네. 또 이제 총기와 관련해서 또 많은 공론이 일어났다가 결국에는 뭐 그게 무색할 네. 정도로 그런 예. 희생이나 그런 아픔이 무색할 예. 정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네. 되는데 미국에서의 총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미국 안 사람들하고 그 식사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게이 문제, 네. 그다음에 성적 정체성의 문제와 정책 정체성, 그다음에 저기 총기 규제, 그다음에 이상하게 낙태 문제. 낙태 문제요? 그럼요. 왜요? 그 이해할 수 없는데 미국 자체가 성립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 문제를 얘기하면요, 그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제 클래스메이트 얌전한 여학생들도 갑자기 막 이걸 치면서 각자 100이면 100개의 의견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가 총기 문제거든요. 총기, 그다음에 어버션, 그 낙태 문제, 낙태. 그다음에 소수자 인권, 특히 성적 정체성 문제가 얘기되면 다들 펄펄 뛰어요. 그래서 총기 소유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 총기 소유 문제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비화시키는 거죠. 참 인간의 한계 같아요. 한계 문제들이고 조금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고선은 안 넘어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건 하지만 또 안보 파리를 해서는 북한이 더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래도 끌어낸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2년 전의 긴장 상태를 네.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자꾸 잊어버리고 야 뭐야 북한 예. 또 미사일 쏘잖아. 네. 뭐야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네. 물론 그 행동 자체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보고 네. 그리고 또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니 네. 이렇게 뭐 또 단순하게 불안해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모든 무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합의하진 않았어요. 예. 그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뭐 최첨단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첨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스텔스 전투 폭격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입장에서 네. 우리가 좀 더 좋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북한은 적성국입니다. 맞습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주적이 누구냐고. 북한입니다. 예. 적성국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응을 해요. 그 나라는 뭐 어제도 재밌게 김정은하고 호날두가 동점이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아유. 한국을 호구로 한다 그래서 김날두라고 본인도 네, 웃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으니까 근데 어이없었어요. 어이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북한은 적성국이고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전제로 움직이는 거죠. 네. 예, 왜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됩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뭐 한미 동맹도 공고히 하되 단 북한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좀 유도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이렇게 한두 발 또 쏘아 올리고 나면 우리 정치권은 그 네. 이상으로 정말 네. 말 폭탄을 서로 던지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 예.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로 싸우지만 마시고. 네. 네, 자 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또 국제법으로 시사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